안녕하세요. 글로벌 리포트 장량입니다. 오늘은 The Tour of the Universe 우주여행 행사가 열리고 있는 워싱턴 DC 내셔널몰에 나왔습니다. 지난 12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촬영한 은하와 성운 사진을 공개해 화제가 되면서 우주에 관한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데요. 이곳 내셔널몰에는 곳곳에 간이로 설치된 8개의 관측소에서 체험 활동을 통해 달을 비롯한 외계 행성이나 운석, 블랙홀 등에 관해 배울 수가 있고, 관측소마다 설치된 천체 관측 망원경을 통해 안전하게 태양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7월 20일은 나사의 달 탐사선인 아폴로 11호가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한 지 53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한데요. 지난 2019년에는 Once in a Lifetime, 일생에 한 번이라는 제목의 기념 행사가 크게 열려 달 착륙 50주년을 기념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하고 깊이 있는 세계 소식 글로벌 리포트 지금 시작합니다. 러시아 공세가 이어지는 급박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보안국장과 검찰총장이 전격 해임됐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7일 해당 기관 내 수백 명의 직원이 러시아와 협력한 부역 행위가 드러나 이반 바카노우 국가보안국 국장과 이리나 베네딕토바 검찰총장을 해임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다음 날 28명의 직원을 추가 경질하는 등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정기관에 대한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키 여사는 미국을 방문해 서방국의 지원과 협력을 앞세운 외교 행보에 나섰으며 20일에는 미 의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유럽 곳곳에서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는 무더위에 산불과 화재가 이어져 이번 주 주요 해시태그에 올랐습니다. 영국은 지난 19일 역사상 최고 기록인 40.2도를 기록하고 화재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대서양 연안 지역 중심으로 40도가 넘는 곳이 속출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도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1000여 명을 훌쩍 넘어섰고 그리스, 모로코도 산불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19일 바이오 기술업체 노바백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승인했습니다. 18세 이상 성인에게 접종이 가능한 노바백스 백신 승인으로 미국에서는 화이자, 모더나, 얀센에 이어 총 4종류의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됐는데요. 한편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전 세계적으로 15,000명에 육박한 가운데 미국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뉴욕에서는 백신 접종 대기 행렬이 길게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WHO는 2차 긴급회의를 열어 원숭이 두창의 감염을 국제적 공중보건사태로 지정할지 재논의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5월 미국 텍사스주 유벨드 초등학교에서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격 참사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부실 대응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400명 가까운 경찰이 투입됐지만 1시간 이상 진압작전 없이 복도에서 기다렸던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조사위원회는 지난 17일 관련 보고서를 공개해 당시 경찰 대응이 구조적 실패였다며 경찰이 장시간 범행을 방치해 피해가 더 커졌다고 비판했습니다. 17일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 있는 한 쇼핑몰에서는 또 다른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총격범은 현장에서 합법적으로 총을 소지한 민간인에 의해 사살돼 총격범 포함 모두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의회에서 30년 만에 총기 규제 법안이 통과된 가운데 최근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등에서 범행 도구로 사용된 공격용 총기 소지 금지 법안 처리를 앞두고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We fight like hell, and if you don't fight like hell, you're not going to have a country anymore. Right here, we're going to walk down to the Capitol. 지난해 1월 발생했던 미국 워싱턴 DC 의회 난입 사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미국의 수도에 있는 의사당을 습격해 2020년 대선 결과 인증 절차를 가로막으려 한 초유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밝히기 위해 민주당이 다수당인 미국 의회 하원은 지난 1년 동안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클릭 글로벌 이슈, 오늘은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지금까지 나온 하원 조사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당 점거 폭동 사태가 일어나고 6개월 후 발족한 하원 특별위원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점거 폭동 사태에 책임이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No, we didn't actually plan to go down there. The president, got everybody riled up, told everybody to head on down. So we basically were just following what he said. 사건 당일 백악관 내 긴박한 분위기도 전해졌습니다. The president said, "Take me up to the Capitol now." To which Bobby responded, "Sir, we have to go back to the West Wing." The president reached up towards the front of the vehicle to grab at the steering wheel.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충국으로 알려졌던 윌리엄 바 전 법무장관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에서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들은 진작에 선거 결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I respect Attorney General Barr, so I accepted what he was saying. 하원 특별위원회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의사당 난입을 선동한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In our hearings over the previous weeks, the Select Committee has laid out the details of a multi-part pressure campaign driven by the former president aimed at overturning the results of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하지만 대부분의 공화당 의원은 특별위원회 조사 내용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Speaker Pelosi's Select Committee on January 6th is unlike any other committee in American history. In fact, it is the most political and least legitimate committee in American history. 전문가들은 특별위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할지 또 기소 후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폭동을 주도했다고 증명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말합니다. The real question, and here, is whether or not DOJ has evidence about the criminal liability of the speakers on January 6th, the politicians who were involved. That, to me, remains an open question. 246년 미국 역사에서 전임 대통령이 범죄 행위로 기소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이번 조사 내용을 두고 팽팽히 대립하는 가운데 워싱턴 정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기소당하는 최초의 전임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My name's Ryan Henry Ward, and I signed my art Henry. I'm an artist located in Seattle. I've painted close to 500 murals, most of them within the city of Seattle, but all over the state of Washington, and then a handful of murals outside of the state. I actually enjoy people coming up and talking to me when I'm painting. I think it's really important as a public artist, someone that's out putting a lot of images out in the city and kind of defining a city with my imagery to like give people that look at it a moment of my time so they know that the person putting up the artwork is relatable. Right now, I think my favorite mural is the one right above my gallery here. It's kind of a really recent one, and it just was completely what I wanted to do without any input, and that was really nice. I got in this four-wheeler accident, and it was an 800-pound four-wheeler. I went over the handlebars, and I kind of went over this 10-foot cliff, and it flipped over and landed on top of me. I had sustained a really bad, severe back injury from that accident, and I became very much a drug addict. So I could originally kind of manage my pain, and then it just kind of shifted into addiction. And yeah, it's been about 10 years since then, and I just live with a sober mind, and I do all this artwork from a perspective of clarity, I guess. I didn't really want to be a traditional fine artist. I wasn't interested in gallery and museum kind of direction and exposure. I just wanted to do it my own way. And so I decided to kind of break and shift away from the no contact with the art. And so I created more of like a record store kind of feel to my place where you could
shuffle through the art with your hands. Kind of allows you to dig in and kind of discover the art that you want, and then you get to pull it out and put it on a display wall. This is like my abstract work, and I painted this series about a year ago. Pretty deep into the pandemic, I wasn't getting out much. Sitting with my eyes closed, this is kind of what I was seeing at that time. There's a lot of feedback that I've made big impacts in people's lives with the work I've done. And there's nothing really more fulfilling than knowing you're doing something good in the world.